자, 21년 모의고사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푸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고, 다만 이제 고1 2학기를 넘어가시면 산술기하를 배우고 나면 요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무조건 최대값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선분에 중점에 찍혀 있고 이 선분의 중점에 찍혀 있을 때가 최대라는 것도 뭐 아실 수 있고요. 나중 가시면. 근데 이번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 항상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 초록색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쓸 줄 아는 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몇 대 몇이냐면 항상 무조건 1대 2가 됩니다. 왜 그렇죠?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라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게 1분의 2라는 뜻이어서 항상 1대 2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걸 a라고 잡으면 여기는 2a겠죠. 그럼 요거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2a겠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가 몇 짜리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내려간다 뭐 이 정도 의미고요. 사실 기울기는 숫자로는 1이죠. 그럼 뭔 말이야 이게? 1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2a가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요랬을 때 지금 두 직선의 x절편을 찾아보시면 여기 x절편이 4고요.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x절편으로 여기 전체 길이를 계산해 보시면 얘가 2분의 9가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사각형에서 요 가로 길이는 2분의 9에서 3a만큼 뺀 거죠. 그래서 2분의 9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시겠네. 그럼 저거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2분의 9 마이너스 3a고요. 곱하기 높이는 2a죠. 그럼 얘가 전개해 보시면 위로 볼록한 a에 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 2차 함수의 절편을 찾아보시면 0과 몇 나오면 되지 저거? 2분의 3인가? 2분의 3. 그러므로 A는 4분의 3을 넣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S는 2분의 9 빼기 4분의 9니까 4분의 9 곱하기 여기다가 4분의 3 넣으면 2분의 3이겠죠? 계산하면 8분의 27. 요게 최대값 되지 않을까? 정답 5번 하시면 되겠죠? (17번)
7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정말 멋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문제도 기울기를 잘 쓰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저렇게 한번 풀어드렸어. 사실 제일 쉽게 푸는 건 삼각형 넓이 구해서 절반 나누는 게 제일 쉽지만, 자, 얘도 한번 봐봐. 이것도 중학교 때 도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야 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런 주황색 길이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현 두 개가 길이가 똑같잖아?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현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 파란색 길이 또한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원이 X축이랑 접하고 지금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 그러니까 또 기울기 사용하는 법을 알려줄게. 만약에 뭐 요 점에서 해도 되고 요 점에서도 되고 아무 점에서나 수선의 발 내려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색칠한 요 직각삼각형 보입니까? 이 색칠한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가 1대 2가 된다는 겁니다. 1대 2가 된다는 거죠. 1대 2가 된다는 거야. 1대 2대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피타고라스까지 쓰시면.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 색칠한 것의 세 변의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5가 된다는 거야. 물론 실제 길이는 아니야. 비율이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잖아요. 그럼 여기 혹시 요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여러분 방금 요 빗금친 얘랑 닮음이에요. 각도 표시해가지고 증명 잘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2죠. 그럼 우리가 요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조 숫자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길이가 1인 거지. 그랬을 때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원의 중심 좌표가 되게 쉽죠. 요 점은 지금 원점에서부터 1 루트 5니까 1, 루트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도 몇이야? 반지름의 길이도 루트 5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원점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루트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원의 성질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기울기 등을 되게 잘 버무려야 되는 문제라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18번 문제로 가지요. 18번 문제 풀지 말까요? 풀지 말까요? 이거 사실 A점, B점, 내분점 써가지고 PQ까지 다 구해놓으면 계산만 하면 되죠? 아마 해설지 보셔도 어렵지 않게 잘 따라 하실 것 같아요.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좌표평만 그리지 말자. y는 x-2라고 하는 직선 위에 점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점 3개가 놓여 있는데 그중 가장 왼쪽 점이 P, 그 다음 게 Q, 그 다음 게 R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X좌표 보고 합니다. 얘 X좌표가 -1, 얘 X좌표가 A, 얘 X좌표가 B인데 문제에서 -1이 제일 작은 숫자라 그랬으니까 제일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다가 원점을 찍어 보시면요. 원점을 찍어 보시면 원점이 한 이쯤 있거든요. 여기 0,0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좌표 평면까지 그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여러분 보기 헷갈릴까 봐 안 그려드렸는데 이때 삼각형 OPR의 넓이, OPR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래요? 3루트 1이에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넓이 한번 계산해 봐야죠. 저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여기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를 밑변이라고 두시면 그럼 높이는 어디가 돼요? 여기 원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린 여기가 높이겠죠? 근데 이 높이를 뭘로 계산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직 한번 때려 보실게요. 얘랑 이 직선이랑 원점 점직 해보시면 루트 2분의 2가 나오는구만. 약분하면 뭐 되냐? 높이가 루트 2네. 높이가 루트 2네. 그럼 넓이가 3루트 2 나오려면 밑변 길이가 몇이 돼야겠어? 밑변 길이는 6이 돼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루트 2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거든? 근데 여러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을 만들고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었을 때 원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4래요. 넓이비가 1대 4면 닮은 비는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죠? 1대 2가 되시는 거니까 여기 지름 길이가 2고 여기 지름 길이는 4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네요. 이때 마지막 팁을 하나 보여줄게. 여기 길이가 2고 높이도 다 지워버려. 필요 없어 이제. 여기 길이가 4야. 그럼 제가 지금 연달아 세 문제를 전부 다 뭘 가르쳐 드리고 있냐면 기울기를 잘 써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 기울기가 몇 자리야? 1자리지.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점에서 요 점까지 P에서 Q까지 갈 때 요렇게 X축, Y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보면 요 파란색 삼각형에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1이라는 거죠. 그럼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가 여기는 루트 2고 여기도 루트 2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수선의 발, X축 평행, Y축 평행하게 해보면 얘도 기울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여기가 2루트 2, 여기도 2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저걸 알면 뭐가 좋아? X좌표 구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요 점의 X좌표는 이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오시면 되죠. 요게 A고 그럼 B는 요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 한 번 더 2루트 2 왔으니까 플러스 3루트 2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다. 컨셉 확실하죠? 시험지가. 자, 20번 문제 보시면 거기 복소수 Z라고 써져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오메가죠. 그럼 오메가의 성질 한번 찾고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1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2번 그러므로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3번 오메가 바 쓰는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냥 두 개로만 할게요. 요걸로만 할게. 그럼 기억 맞니 틀리니? 기억 맞지? 니은부터 바로 갈게. Z 대신에 오메가 넣어보시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를 3번 곱하고 오메가 1번을 더 곱한 거니까 이게 1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뀐다? 오메가로 바뀔 거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되지? 그럼 여기 1번에서 얘만 넘기면 마이너스 1 된다. 니은도 맞다는 거 보여주실 수 있고요. 그럼 디귿은 왜 Z야? 오메가 n제곱 더하기
오메가 2n제곱 더하기 그 옆에 적혀있는 오메가 3n제곱은 여러분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3n번 제곱할 때는 무조건 3번 먼저 제곱하고 그 다음 n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죠? 그러므로 1의 n제곱은 결국에 1과 같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오메가 4n제곱도 오메가 n제곱 오메가 2n제곱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왼쪽으로 넘기셔서 양변 2로 나눠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2n제곱 더하기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이 0을 만족시키는 n값을 다 찾아라 이거든요. n에다가 자연수 1 넣어보시고 2 넣어보시고 3 넣어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칙성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요. 이 21번은 문제가 좀 많이 독특해. 지금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k,2죠. 이게 뭔 뜻이냐면 k,-2죠.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k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꼭지점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y좌표는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여기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꼭지점이 요 점선 위를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때 얘가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을 얘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두래죠. 이때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래.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지. 만약 k에다가 0을 넣으면 꼭지점 좌표가 0,-2에 찍혀 있겠죠. 이랬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o니까 요 삼각형은 어때요?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개수를 다 찾아봐라 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자 1번, 2번 요거 길이를 제가 만약에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세 변 길이에 번호를 붙이셨을 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총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1번과 2번이 같거나 2번과 3번이 같거나 아니면 1번과 3번이 같거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변 2개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같을 수 있어. 참고로 K에다가 0을 넣었을 때가 바로 요 경우죠. 1, 2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함수를 좌우로 옮기면 이걸 오른쪽으로 옮기면 3번 길이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얘를 오른쪽으로 쓱 밀면 요 A, B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이렇게 가면 A, B도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럼 3번은 늘어나 줄어들어? 변함이 없죠? 3번은 안 변해요.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A,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1번은 줄어들 거고 2번은 늘어나죠? 해서 여러분 이걸 오른쪽으로 보내다 보면 2, 3번이 같아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언제냐? 내가 그려줄게. 2, 3번이 같아지는 그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저는 요 정도 그림인 것 같거든요. 이걸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A, B, O 이렇게 돼서 2번과 3번이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더 많이 밀잖아? 그럼 결국에 뭐랑 같아지는 순간이 오냐면 1, 3번이 같아지는 순간이 와. 1, 3번이 같아지는 순간에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 1, 3번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게 좀 멀어. 한 요 정도에 오잖아? 그럼 여기가 A, B니까 OAB를 이어보시면 OAB가 어떻게 돼?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죠? 색칠한 삼각형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때가 와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게 흰색이고 이게 노란색이고 이게 보라색인 거죠. 근데 저 노란색이랑 보라색 그림은 이걸 Y축에 대해서 반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반대값을 가지는 K도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겠지요. 해서 총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요게 N이죠? 근데 그 중에서 K가 가장 큰 숫자를 넣는다는 건 K의 숫자가 커지면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오겠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 그림. 이때 K값 찾아주라는 거거든. 한번 볼게. 근데 이걸 또 편하게 푸시려면 저랑 수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편하게 하시긴 편하게 하실 건데 봐봐. 니네 이 점선으로부터 여기 Y는 2까지 여기 높이 차이가 몇만큼 나? 높이 차이가 4만큼 나지? 그럼 내가 여기 꼭지점에서 이 점까지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X축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해야 4만큼 올라갈 것 같아. 저랑 연습을 좀 해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대답하시겠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셔야겠죠? 다시 말하면 얘 대칭축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길이가 2가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 되겠어? 이 길이는 4가 되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2 하셔서 합치면 4가 되겠지?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4가 되겠네? 그죠? 빨간색 삼각형을 하나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빗변이 4고요. 높이는 요거 길이는 2죠. 그럼 여기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계산해 보시면 2루트 3이 됩니다. 이거 특수각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K인데 요 K는 2루트 3만큼 오고 2만큼 더 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K가 뭐야? 2 플러스 2루트 3. 이게 가장 큰 K인 M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사람에 따라 문제가 되게 마음에 드실 수도 있어. 식을 하나도 안 적어 이건. 그냥 그림만 보고 이렇지 않을까 추측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 27번 문제 봅시다. (27번) 첫 번째 줄에 인수분해 보시면 3이랑 7이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두 번째 줄 인수분해 보시면 n이랑 n-2죠. 그러면 n-2부터 n까지 이렇게 되시겠네요. 아니네. 이거 밑에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구나. x가 n-2보다 작고 n보다 크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 안에 정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의 합. 요거 문제집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는 문제라 제가 그때도 비슷한 문제 하나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있죠, 저거. n에다가 그냥 좋아하는 숫자 넣어보세요.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여러분의 학습 능력 발달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해. 여기다가 좋아하는 숫자 넣어봐. 예를 들어 저는 5가 좋아요. 5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5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3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럼 공통범위가 어디냐면 3하고 5부터 7까지거든. 그럼 그 안에 정수 4개 들어가니? 4개 들어가지. 그럼 내가 n에다가 몇 넣어도 돼? n에다가 5 넣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이거 5에서부터 6, 7, 8 넣다 보면 언젠가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5에서부터 4, 3, 2, 1 작은 것 쪽으로도 가다 보면 안 되는 순간이 언젠가 와요. 그거 해보세요. 제가 백날 첫날 깔쌈하게 야 그러면 n이 어디 있어야 돼? n이 여기 있어야 되고 막 n이 7보다 작아야 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니들이 숫자 대입하시는 게 얻는 게 더 큽니다. 28번. 아까 앞에서 풀었던 19번이었나? 20번이었나? 아니네, 17번이네. 17번이랑 느낌이 좀 전 되게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B에서 이렇게 하시면 직사각형 만들 수 있죠. 당연한 게 여러분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 B까지 이렇게 찍고 오면 당연히 수직일 거고 여기서 A 이렇게 찍고 오면 당연히 이렇게 수직일 거고 직사각형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길이를 A라고 하면 지금 이 시험지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게 이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요게 3A가 될 거다.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도 3A겠지? 근데 문제에서 5A 길이랑 5B 길이를 뺐더니 4가 됐대. 여기서 얘 빼면 2A죠. 그게 4니까 A는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6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색칠한 애하고 좀 더 큰 애하고 닮은 비가 빗변비가 1:2니까 2배겠죠? 그럼 여기 중심 좌표는 1,3이 맞겠네요. 반지름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보시면 루트 10이 되겠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28번. 아무래도 여기 29번이랑 30번이 좀 계산이 어렵고 빠듯하다 보니까 도형 문제는 사실 이런 개념만 잡으면 계산은 좀 쉬운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29번도) 대다수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는 유명한 문제죠. 저희가 지금 px도 모르고 qx도 모르니까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이 식에 이런 불편한 애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별로야. 그래서 하나라도 없애는 게 우리가 풀이 방향성이 좋다.
그래서 px를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px 옆에 곱해진 얘네를 0으로 바꾸는 거죠. x에 몇 넣어서? 0을 넣거나 1을 넣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x에 0을 넣으시면 여기부터 0을 넣으면 q 1의 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0 넣으면 q 제로 제곱은 0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양변에 1 한번 대입해보면 q 2 제곱 더하기 q 1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세모랑 하트를 제곱해서 더해서 0이 됐대요. 근데 세모랑 하트가 실수라면 실수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되는 경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경우. 왜냐면 제곱이라는 게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만약에 이게 양수 나왔으면 이게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잖아. 0이 되려면. 그래서 둘 다 0, 0인 경우밖에 안 된다고. 그럼 저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얘네가 제곱해서 0 됐으면 이게 몇이고? 0이고 얘는 몇이고?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거죠. 그래서 Q0랑 Q1이랑 Q2랑 왜 얘만 한글로 불렀지? 다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QX식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0 대입해서 0 나오고 1 대입해서 0 나오려면 식 생긴 게 이렇게 생겨야 한다 까지가 금방 되죠. 이제 이걸로 px 찾는 게 조금 귀찮은데 자 시작해 볼게요. 처음 요 식에다가 우리 방금 구한 qx를 진짜로 대입을 합니다. 이쪽에 대입하는 게 쉬우면 요거 먼저 하셔도 돼요. 요거 먼저 할까요? 저기서부터 대입하면 얘를 제곱하는 거지. 그럼 x제곱 x-1의 제곱 x-2의 제곱. 그럼 얘는요. x에다가 x 플러스 1 넣는 거거든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는데 얘도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양변 한번 약분해 주시면 x랑 x 마이너스 1 하나씩 털어주시면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털리겠지? 그럼 공통 부분만 묶어주시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공통 부분이고 왼쪽에서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오른쪽에서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 px 되시겠죠?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보죠. p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얘 전개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저 노란 qx로 나눈 나머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그냥 전개해서 세로 나눌 셈으로 나누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약간이라도 조금 더 섹시하게 하려면 봐봐 요 녀석 보이지 2차식 얘를 x-2로 나눠 얘를 x-2로 나누면 몫은 몇 차식이 나와야 되냐면 2차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야. 그럼 얘가 2x 달려있어야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2x 한번 이렇게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 나오니까 9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분배 법칙을 합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요 노란 거 있죠? x 곱하기 x-1을 분배 법칙을 하는데 여기다가 분배 법칙하면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9에다가 분배 법칙하면 9 곱하기 이렇게 되시는 거겠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px를 이 노란 게 qx였죠? qx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고 그래서 여러분 찾는 나머지가 얘입니다.
요게 나머지 Rx다 해주시면 끝나죠. 자, 30번 문제. 이 문제는 어지간한 내공이 없으면 조금 많이 풀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이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조금 더 쉬운 버전들이 역대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고 문제집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좀 한 3-4번은 연습하셔서 내공을 쌓아야만 이 정도까지 도달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 친구 꼭지점을 보시면 꼭지점이 2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10t야. 근데 항상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함수를 다 그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함수를 다 그리면 너무 쉬운데 항상 이렇게 제한된 범위만큼만 그려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각해봐. 니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내가 끊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냐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을까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으면 그러면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을까요? 있죠. 한 요쯤부터 여기까지 끊으시면 여기만 끊으시면 되죠. 아니면 뭐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을까요? 있죠. 이런 모양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각각의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달라지시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잖아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지점들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봐봐. 이 지점에서는 구간의 가장 왼쪽 끝과 가장 오른쪽 끝이 가장 왼쪽 오른쪽이 최대 최소야. 근데 요 그림에 봐봐. 가장 왼쪽이 최대는 맞아. 근데 이제 가장 오른쪽이 최소야? 아니죠. 그게 달라지죠. 그럼 요렇게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식이 바뀌어요. 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이 달라지면 저희가 그걸 다 다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고,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를 다 따지는 문제여서 이렇게 4가지 상황을 다 따로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해볼게. 우리가 저 4개 상황이 나온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있다면 저희가 함수를 t부터 t 플러스 3까지 그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차도라고 생각하시고 중앙선 있죠. 중앙선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중앙선은 t 플러스 2분의 3이 중앙선일 거야. 여기까지 되지? 만약에 꼭지점의 위치가 요 꼭지점 2t라고 하는 애가 2t가 되게 작아져. 여러분 꼭지점의 x좌표가 작아지면 꼭지점이 왼쪽으로 갑니다. 해서 꼭지점이 이렇게 왼쪽에 꼭지점이 찍혀 있다면 함수가 요렇게 오시면서 실제로 그려지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그려져? 요런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이해돼?
그럼 꼭지점의 좌표인 ET가 여기 있다는 것은 ET가 뭐보다 작다는 거야? T보다도 더 작다는 거죠? 해서 요게 1번 경우 1번 경우 ET가 T보다 작다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나중에 계산을 안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2번. 그럼 이제 꼭지점이 슬금슬금 와서 T를 넘었어. 근데 꼭지점이 만약에 이 왼쪽 부분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적냐면 ET, 꼭지점 ET가 몇과 몇 사이에 있다? T와 중앙선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 그때 그래프 모양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이키 모양이 나오는 거죠. 3번.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놓여 있으면 그럼 여기가 ET잖아. 요 ET가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니까 ET가 T 플러스 2분의 3과 T 플러스 3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주황 사이에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 나오냐면 그 나이키 짭 가짜 나이키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꼭지점이 더 오른쪽에 와서 요쯤에 꼭지점이 존재하신다면 꼭지점 ET가 이제 T 플러스 3보다 커지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바뀌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번역 한 번만 해드리자면 요거 넘겨서 계산하시면 이거 T가 0보다 작다는 거죠. 요거 번역하시면 T가 0보다 크고 T가 2분의 3보다 작다. 얘는 2분의 3보다 T가 큰데 3보다 작다. 마지막 얘는 3보다 T가 크다야. 이거 보시고 등호 어디 있어요? 3보다 작은 거 3보다 큰 거 등호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등호 붙이세요. 어디다가 붙이냐면 아무데나 붙이셔도 됩니다. 0보다 작은 데 붙여요? 0보다 큰 데 붙여요? 아무데나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등호 이렇게 따라 붙일게요. 근데 제가 아까 1번은 계산 안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기 때문에 1번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출제자가 여러분 너무 어려우실까봐 1번 범위는 미리 좀 빼준 것 같아요. 우리는 요거 3개만 계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각각의 그림에서 최대값을 찍어보시면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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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을 찍어보시면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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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각의 그 점의 X좌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 구간의 가장 오른쪽 끝이죠. 구간의 가장 오른쪽 끝이죠. 요때 X좌표가 T 플러스 3. 노랑은 꼭지점이죠. 꼭지점은 X좌표가 ET. 밑에 그림 보실래요? 구간의 가장 왼쪽 끝이죠? T. 그럼 여기는 ET. 마지막 얘는 T. 이건 구간의 가장 오른쪽 끝이죠? T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계산할게요. 자, GT가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 더한 게 GT죠. 그러므로 최대값이랑 최소값 더하는데 설마 너무 귀엽게 3T 플러스 3 이러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지금 요 T 플러스 3과 ET는 X좌표고요. 최대 최소는 Y좌표를 적으셔야 되니까 이 지점에 Y좌표 적으셔야 돼요. Y좌표 어떻게 찾아요? 함수식에다가 X좌표인 T 플러스 3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T 플러스 3 넣으시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가 좀 더 편할걸?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계산하는 걸 추천하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이거 유튜브 들으시는 말고 현장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 평소엔 계산하죠. 제가 지금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
바쁘실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요때 GT가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그럼 요때 GT는 최대, 최소 t 대입하고 2t 대입한 거 더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 마지막 줄에 이때 GT는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개를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렇게 함수가 여러 줄 들어가는 함수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직까지 뭐 우리 중학생 애기들처럼 어려워 안 할래 이럴 수가 없어. 이제는 7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이때는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0t 그리고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 다만 조건이 있어.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거슬러 올라가서 이때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예쁘게 적으시면 저렇게 되니까 t가 몇과 몇 사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마지막 얘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와,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푸시냐면 이걸 계산하시거든요. 근데 이 방정식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GT라는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이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 개수, 실근이 교점 개수죠. 교점 개수가 몇 개 되도록? 교점이 4개가 생기도록 하라. 그걸 만족하는 A를 구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리시기도 참 빡세고, 그게 이 기울어진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이랑 만나는 교점 찾기도 참 빡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얘를 넘겨.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 교점을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뭔 차이냐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직선이 기울어졌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불러? A? 상수함수는 가로로 긋잖아. 훨씬 쉬워요. 그림 그려놓고 봤을 때. 해서 아래 걸로 푸실게요. 그럼 봐봐. GT 플러스 4T는 뭐냐면 여기다가 4T를 더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적어줄게. 자, GT 플러스 4T는, 그럼 여러분 GT가 이렇게 세 줄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4T를 더해야 돼요? 셋 다 더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 얘는 마이너스 7T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8T 플러스 9 이렇게 되시겠죠? 어차피 범위야 위에 거 똑같이 따라올 거니까 제가 적지는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근데 얘 한번 바꿔보시면 마이너스 7에 t-7분의 9의 전체 제곱 상수항 샬라샬라 이렇게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7에 t-7분의 12 전체 제곱 상수항 샬라샬라 이렇게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6에 t-3의 전체 t-3이 맞니? 3이 맞니? 나 아니지. 3이 아니지. t-2분의 3의 전체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있을 거야.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 지금 범위가 t가 0인 곳, 2분의 3인 곳, 3인 곳에서 끊어져. 해서 t가 0인 곳, t가 2분의 3인 곳, t가 3인 곳을 이렇게 나눠보시면, 자, t가 0과 2분의 3 사이인 곳 여기에서는 얘를 그리죠. 근데 얘 꼭지점이 7분의 9에 있잖아요.
여러분 7분의 9라는 숫자가 얘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꼭지점이 여기 찍혀 있고 요 사이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아하, 7분의 9. 그럼 얘는 꼭지점이 7분의 12면 7분의 12, 7분의 12, 7분의 12가 커요. 7분의 12가 2분의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도 꼭지점이 이 사이에 들어있어요. 다만 마지막 거 얘는요. 이쪽 부분에다가 그려주는데 꼭지점이 2분의 3이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얘 꼭지점 좌표랑 얘 꼭지점 좌표가 둘 다 숫자가 똑같거든요. 둘 다 숫자가 이게 몇이 되냐면 7분의 144가 나와요. 여기도 7분의 144가 나와요. 그럼 여기 높이가 둘 다 7분의 144가 나와. 그리고 요점 높이 있죠. 요점 높이는 자 7분의 144. 요점 높이는 여기 함수에다가 2분의 3 대입하시면 되거든. 여기다가 2분의 3 대입하시면 되거든. 여기다가 2분의 3 대입하시면 여기 높이가 몇 나오냐면 4분의 81 나와. 4분의 81. 대략 한 20몇 요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고, 참고로 얘에다가 0 대입하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내려와서 요렇게 좀 더 많이 내려와요. 그래프가 좀 안 예쁘네요. 그래프가 요렇게 좀 더 많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9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상수함수 A를 가로로 그려서 4번 만나려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로 그렸을 때는 딱 2번 만나죠? 그럼 저 초록보다는 아래로 그리셔야 되고, 여기 골짜기에다가 그리시면 하나, 둘, 3번이죠? 해서 요거 사이로 그리셔야 됩니다. 해서 정답이 몇과 몇 사이냐면 4분의 81과 7분의 144 사이로 이렇게 답을 그리셔야 돼요. 이 문제가 사실 좋은 문제기는 한데 계산이 너무 지저분하게 출제돼서 보통 학교 시험에는 막 숫자를 바꿔내시거나 하는 편인 것 같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몇 년이야? 21년? 20년에서 뵐게요.